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부족한 정도가 퍼센테이지로 치면 10%가 부족했다, 만약에. 5만 세대에 10%면은 한 5천 세대 부족했다? 10%가 부족하다고 가격도 10%가 오르지 않아요. 가격은 20%, 30%가 오릅니다. 왜? 이게 이제 거래의 본질상 경쟁이 붙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으로 전세 가격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는 거를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뭐 입주 물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공급 공부를 지금 한 15년 좀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물론 이제 그 후분양이나 일반 분양하는 이제 단지 때문에 요거보다 높아질 건데, 예측컨대 15,000세대를 예측합니다. 지금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15,000세대. 15,000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정말 사건이에요, 사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뭐 5만 세대에서 한 해에 한 3만 채 안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게 어떤 현상하고 똑같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은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거죠. 식당에 갔어. 4명 먹을 거밖에 없는 거. 4명 먹을 거밖에 없어. 한 명은 무조건 굶어야 돼. 자, 그 밥값, 국밥이 10,000원, 원래 10,000원이었는데 국밥 주인은 요때다 하고 12,000원으로 올려요. 가격을.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부족한 정도가 퍼센테이지로 치면 10%가 부족했다, 만약에. 적정수의 10%. 5만 세대의 10%면은 한 5천 세대 부족했다? 10%가 부족하다고 가격도 10%가 오르지 않아요. 가격은 20%, 30%가 오릅니다. 왜? 이게 이제 거래의 본질상 경쟁이 붙기 때문에. 그리고 집은, 특히 전세는 필수적으로 구해야 되거든.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 큰일 난데 없어. 5개 중에 지금 4개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 수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근데 이게 3년 동안 만약에 부족하다? 그것도 막 이 정도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반토막도 아니고 4분의 1 토막이 난다? 그리고 그게 또 몇 년 계속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 이걸 알아야 돼. 이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으로 전세 가격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는 거를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뭐 입주 물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 못 합니다. 하여튼 서울은 심각하다. 매우 매우 심각하다. 네, 아예 없다. 26년 심각하고 27년도 지금 27년도 2만 세대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은 저 그래프가 좀 왜곡된 것도 많아요. 나중에 앞으로도 좀 채워질 것도 있고 조사하는 기간마다 차이도 있고 해서 최근에 서울시가 그 시중에 나온 뭐 포털 사이트 입주 물량 다 틀린 거라고 발표까지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착공 물량은 이거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착공은 뭐예요? 지금 공사 시작한 거. 이거는 허수가 없어. 그죠? 네. 착공을 봅시다. 이게 진짜. 보세요. 지난 15년간 아파트를 매년 한 4만 채 정도씩 평균적으로 지은 거죠. 많이 지을 때는 한 5만 채 이상도 짓고. 그런데 23년, 24년, 22년 금리 쇼크 온 이후로 못 지은 거죠. 착공을 못 한 거야. 인허가 받아놓고도 착공을 못 한 거. 그게 수준이 반토막 이상이 들어요. 요거는 24년 거는 9월까지의 수치이긴 한데 그걸로 추정해 봐도 올해는 한 15,000세대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IMF 금융위기 때 수준보다 더 안 좋은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안 짓는 거. 저게 이제 26년, 27년, 28년에 영향을 미치겠죠. 한 3년 뒤에 영향 미치니까, 그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안 지어가지고 가격이 올랐던 건데, 그죠? 이 경기도는 한 해 빨랐어요. 22년부터. 네. 땅 사놓고 아예 못 진 거죠. 22년 반토막 나더니 23년, 24년은 아예 이 후폭풍은 3년 뒤에 나타나. 26년부터. 26년부터 어디 먼저 시작한 곳부터 왜 아파트가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새 아파트 전세가 없어? 이제 이런 게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 자, 그런데 아파트만 봐도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공급 공백 3년. 지금 이미 3년은 확정인 거예요. 공급 공백이 3년 이상 되면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라는 공식 기억하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좀 더 이거 어디서도 좀 이런 데이터는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는 뭐 아파트 수요와 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빌라 공급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은 빌라 공급 양이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왜? 전국에서 전국 대도시 중에 빌라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게요?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은 신규 주택 기준으로 아파트가 60%가 안 돼요. 50% 수준밖에 안 돼요. 아파트. 그만큼 이 대규모로 지을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항상 빌라가 대체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를 한 4만 채 정도 지었었고요. 그죠? 빌라도 거의 그 정도, 4만 채. 그죠?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아파트와 빌라가 공급되는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 특히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같은 때 공급 부족 때 아파트는 지금 짓기 시작해도 몇 년 걸려요. 3년 걸리니까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이 입주 부족을 뭘로 메꿔요? 빌라로 메꿔 왔던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비아파트 쪽에 혜택을 내고 주면서 걔들은 왜냐하면 빌라는 얼마면 지어요? 6개월이면 짓거든.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88 대책이니 뭐 이런데 빌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자, 근데 보세요. 한 해 평균 4만 채 짓던 빌라 착공 작년부터 19,000. 올해 2023년 6,000. 올해 3,000. 많았던 때 6만 세대 했던 거에 비해서 20분의 1 토막 났어.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20분의 1 토막. 뭐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아무도 빌라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짓지도 않는다.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 빌라 갑자기 빌라 수요 늘 것 같아요? 안 늘 것 같아요? 절대 안 늘죠. 그러면 공급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빌라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정책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어느 정도 바꿔야 될까요? 모든 빌라 주택 수에서 제외. 가격 상관없이, 크기 상관없이 다 제외. 그 다음에 빌라 뭐 이런 거 양도세 면제. 뭐 이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대출 특례. 빌라 사주면 1%대로 해줍니다. 와. 이 정도 해주지 않으면 지금 아무도 빌라 사지도 않고 짓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거의 망가져야 되죠. 망가져야 되는데 5년 내에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빌라와 아파트 그 공급 수준이 비슷한 네. 그 신규 주택의 수요를 메꿔왔던 그런 도시예요. 아파트하고 빌라를 제가 합쳐본 거예요. 그래프에다가. 네. 착공 실적을 합쳐봤더니 평균 8만 세대. 맞죠? 아파트 4만, 빌라 4. 이게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다. 근데 그게 지금 8만에서 2만대, 만대로 내려. 2, 30% 수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아직 3년 차가 안 돼서 누적 3년 차가 아직 되지 않아서 현실로 뜨겁게 지금 오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고 내년 2025년 여름 이후부터 본격화해서 26년이 되면 볼만할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점심 5명인데 4개밖에 없는 거.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빌라 수요가 없는 게 아파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거 영향 미쳐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로 특히 전세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빌라 전세 아무도 무서워서 안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형 아파트부터 전세 수요로. 네. 아파트 수요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 그렇죠.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게 이거 보세요. 제가 비유하자면 지금 이 동네 이 마을에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사람들이 반반씩 먹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그 적당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킨집 주인이 양념을 안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양념 먹던 수요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안 먹어요? 치킨 안 먹어도 돼요? 치킨은 먹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후라이드 수요도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후라이드 가격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후라이드가 오른다는 거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후라이드마저 반밖에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이 딱 이 얘기예요. 딱 이. 정확히. 그래서 저는 26년, 특히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아마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미치는 건 한 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7년이라 봤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서울의 극심한 새 아파트, 새 빌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단한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난 IMF 이후에도 겪었고 금융위기에도 겪었어요. 무슨 이름으로? 전세 대란. 전세 대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락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되죠. 지금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전세 DSR을 적용한다는데 안 해주면 되죠. 이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오르겠느냐. 근데 이 얘기는 아까 어디에 막혔어요? 경제 논리에 막히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규제할 수가 없다니까.